이번 시간에는 행정학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잘들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과제를 조금 늦었는데 나온 지 며칠 되긴 했는데 이제 좀 써봤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에 한 개를 끝냈어요. 금방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3, 4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과제 하나 이제 마무리하고 과제 2개째 돌입을 했는데 이 과제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부담이 없어요. 굉장히 편하죠. 얘 내게 아니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또 쉽지 않은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기죠.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다른 사람 하는 거는 도와줄 수 있는데 정작은 내 거는 못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도 이제 영문학과 지금 이제 3학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오랜만에 또 글쓰기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막막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막막하지만 그냥 뭐라든지 그냥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쓰면 돼요.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일단은 뭔가를 쓰면 된다. 쓰고 나서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막막함이 있지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뭔가라도 어떤 얘기라도 이제 쓰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요번에 했던 거는 이제 영시 읽기의 기초라는 과목이거든요. 이 과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이제 시가 있어요, 시가. 3개의 시가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시죠. 그거를 읽고, 이게 이제 죽음에 관련된 그 시인데, 이런 겁니다. 이 죽음이란 주제를 그 위 이제 세 작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3개의 작품을 읽어보고 이 작품이 서로 각각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쓰고 또 이것들을 대조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그 내용을 이제 쓰는 거죠. 적어도 뭐 최소한 뭐 공통점이라든지 뭐 차이점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문제가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완성을 했는데 이 뭐 자기 자랑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글쓰기를 잘했다, 글을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냐면 이제 쓰다 보면은 뭔가 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마치 이거를 계획했던 것처럼 그 마무리가 이제 됐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 키워드를 명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가 이제 여기 이제 시잖아요. 그게 마치 시적인 어떤 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키워드가. 그 단어가. 예를 들면은 3개의 키워드 모두가 F로 시작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게 됐어요. 2개 정도는 그게 이제 F가 나왔는데 그래서 3개째는 일부러 그 F라는 단어를 찾았죠. 써놓고 보니까는 거기에 또 관련이 돼 있는 거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 3개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fate라고 하는 거고, fate, 운명, 뭐 숙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을 뭐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죽음이 어떤 숙명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또는 어떤 죽음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비화하고 또 조롱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다. 왜냐면 이 태어나면서 사람이 어떤 숙명이 있는데 그 숙명, 그 운명, 그 역할, 그죠? 그런 거를 다 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음에 태어날 수 없다.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런 겁니다. 예전에 좀 뭐 안 좋은 아픈 그 과거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이 죽음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비록 지금의 어떤 현실이 조금 열악하고 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그냥 뭐 받아들이는 거죠. 뭐 그러면서도 또 어떤 죽음이 나한테 온다면은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뭐냐면 내 역할이 모두 없어졌을 때 죽을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fame이라고 하는 거예요. fam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명성이라는 거거든요. 명성.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시가 있어요. 두 번째 시에서 그겁니다. 저기 두 번째 시에서 그 이름 없고 그냥 명성 없이 죽은 어떤 젊은이를 위해서 젊은이를 생각하며 그 젊은이가 죽은 그 무덤에 비문에 쓰여진 그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 그 이름이 없이 이제 갔지만은 그에게 어떤 관대함이나 뭐 그런 게 있었다. 관대함과 어떤 그 창조력, 네,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름이 없이 갔다, 죽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순히 죽을 수 없다. 그렇게, 비록 이름이 없고 갔지만, 이름 없이 명성 없이 유명하게 되지 않고 죽었지만 어떤 이 종교적으로 신의 품에 안기어 있다. 신의 품 안에 있다. 죽어서. 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어요. 어떤 뭔가 기업을 만들고 어떤 분야의 어떤 최고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극적으로 이름을 남기는 그걸 해야 된다. 그거가 되기 이전에 죽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지 않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 살아가면서 적어도 뭐 자기의 뭐 어떤 영역에서 뭐 이름을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작별이라고 하는 건데 farewell이라고 하는 겁니다. farewell. 그러니까 다 앞에 F로 시작을 하죠. fate, fame, farewell. farewell이라는 것은 이제 작별이에요. 작별. 이건 뭐냐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바가 있어요, 바. 그 모래로 쌓여져 있는 그 바가 있는데, 이 육지와 그 바다 사이에 어떤 퇴적물이 만들어진 그 지형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육지에서 바다로 그 건너가는 그 중간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바다로 가게 되면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란스럽지 않고 싶다. 내가 죽음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뭐 소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어떤 것을 느꼈냐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냐면, 그러니까는 내가 죽으면 그 장례식이 생기잖아요. 장례식이라는 것을 누가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식들이 그 장례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들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영생 그리고 사후세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내 자신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믿음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시에서도 그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나의 신을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죽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결국에 살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다. 살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죽게 되면은 그런 이제 장례식이라든지 그런 죽었다는 말하자면 신고 그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방법,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는 방법은 뭐냐면 죽음을 알리지 않는 거예요. 죽은지를 몰랐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냥 그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알았잖아요. 그럼 죽었어도 내가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어떤 연예인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방송에서 나와요. 근데 그 방송을 봐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지.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죽었어도 살아있다고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 차라리 모르는 것이 또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작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모른다면. 그래서 또 그럴 작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작별이 있을 일도 없는 거고 그리고 계속 사는 거고 그냥 살아있다고 믿는 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말로 표현하면서 내용이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내용이 약간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갖는 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학과 한다고 했었는데 요거 영시 읽기의 기초 이제 잠깐 해봤어요. 누가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행정학과 보겠습니다. 이거 글쓰기 했죠? 사회복지학 개론. 사회복지학 개론. 사회복지학 개론 1강에서 5강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주제를 선정하시오. 그 내용을 요약하시오. 이것이 왜 인상적인지 설명하시오. 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하시오. 아래 영상을 시청하시오. 재밌겠네요. 요약하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향성 이런 거를 좀 제공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 교재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은 제가 요거 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자료를 또 보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딱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 한번 간단하게 뭔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구조였고 부당한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빈곤의 가정 뭐 이런 것 같아요. 부당한 질서에 의해서 빈곤이 생기고 그리고 종교적인 거하고 좀 관련이 돼 있고 야 이거 40분짜리인데 쉽지 않네요 과제. 이런 행위다 그래서 나름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조직한 예, 그들과 알겠습니다. 뭐 대충 뭐 뭔지 알겠어요. 자, 요거 넘어갈게요. 자, 행정조사론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어떠한 분야 및 유형의 정책도 좋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서 선택할 것. 단 2024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어야 함.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 보고서. 그러면은 일단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무엇을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뭘까요? 정부라 하면은 그 어떤 부처들 있잖아요. 부처 무슨 부 이렇게 국토부 또는 행정안전부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좀 조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정보공개가 아니 정책 자료가 있네요. 그죠? 정책 자료. 정책 자료에서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국정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업무 보고 이런 거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런 거를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대내 정책 여건 이런 거 핵심 추진 과제 뭐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 보고서. 그 행정조사론에서 그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황 보고서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또 교재에서 또 참고를 해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러한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다. 그런 거를 파악하면 되겠죠. 그냥 이것만 봐서는 문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행정조사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접속을 해가지고 정책도 봐야 되겠죠. 자, 목차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정책을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로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한 개의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여러 개의 정책을 보지 않고 그냥 주요한 거 관심이 있는 그 주요한 것을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요즘에 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하는 그 뭐죠? 교통 카드 있잖아요. 그거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카드가 없어서 못 쓴다고 하니까 그 교통카드 그 뭐죠? 이름이? 기후동행 카드 그죠? 기후동행 카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특히 그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서론 뭐 이런 거를 조사하겠다. 기후동행 카드 요즘에 교통 정책이 이제 중요하다. 어떤 출퇴근 도 있고 교통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정책의 배경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교통비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서민들 이제 직장인들 출근하는데 어떤 교통비의 증가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담을 줄이고 어떤 환승이나 그런 거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기후동행 카드를 만들게 됐다. 그런 것들이 좀 배경이 되겠죠. 그러면 정책의 내용으로서는 뭐 기후동행 카드 시범사업 주요 내용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이고 또 배경이 될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65세 이상 무임 승차, 무료 승차 뭐 그런 거와 또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정책 운영 현황 그러니까 현재 뭐 몇만 장이 발급이 됐는데 지금 없어서 못 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로서 그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줬다. 그런 것도 효과로 볼 수가 있겠죠. 한계는 뭐냐? 어떤 이제 지역 경기도하고 서울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지역은 연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환승이 좀 안 되거나 그런 점이 좀 불편하고 또 실제 카드가 많이 발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공급이. 그래서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뭐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 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는 괜찮더라. 앞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보급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비교 행정론. 비교 행정학과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법학과 못지않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또 조사해가 설명하면 되겠죠. 여기 교재에 좀 나와 있나 봅니다. 아니면은 뭐 위키 백과 이런데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참고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성과관리론.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정부기관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 사례는 조직, 개인,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중 선택. 이런 정보가 공개가 돼 있겠죠. 정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 공개를 보면은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아까 전에 이런 거 정부 포상 추천 대상자 공개 검증 이런 것도 하나의 이거는 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 있네요. 성과 및 고객관리 기획조정실에 이런 거 있네요. 성과 및 고객관리 분해 성과 평가 기본 계획 이런 거 있네요. 이런 거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평가 기본 계획 조직 성과 평가 및 개인 성과 평가 이런 이제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되겠네요. 이런 거 참고하면은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다 있으니까 여기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이 생기네요. 보고 싶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볼 게 많아가지고 너무 사회가 복잡해. 그죠? 할 게 너무 많아. 왜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글쎄요. 언제 알게 될까? 그거를 제 의도를 언제 알게 될까? 궁금합니다. 과연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뭐 점수를 어떻게 산정을 하고 그런 것도 다 나와 있네요. 업무 안내, 기획조정실, 성과 및 고객관리. 다른 데도 있겠죠. 네,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7장 이상. 많네요. 분량이 많아. 역시 행정학과다 보니까는 행정적으로 문서 작성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근데 목차를 이렇게 또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법, 과제 작성 시 부관의 의, 종류, 가능성, 한계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각 세부 내용마다 분량을 적절히 조절 요약하여 작성하며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작성하지 말 것. 행정기본법 및 행정법 교과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한 판례나 예시를 함께 구성할 거. 뭐야?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 부관이 무슨 뜻인가요? 부관. 아, 여기 나와있네.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위키백과에 그냥 나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만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과제 읽기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행정행위의 부관 또는 행정처분의 부관 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학문상 개념이며 실정법에서는 오히려 조건으로 표시하고 있다. 부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행위의 존재 여부와 효력 여부에 의존하며 내용적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부관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관의 종류로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등이 있다. 이런 거를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행정행위의 부관. 좀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해. 그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그죠? 부과된이나 종된이나 똑같은 말 아닌가?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주된 의사표시에 그 밑에 달린 의사표시라는 그 얘기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것에 대해 쓰는데 부관의 이 행정행위의 부관이 뭔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 쓰고 이제 가능성 한계 이것이 어떤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순기능과 역기능 그게 효과가 되겠죠. 그죠? 그죠? 역기능이 한계가 되는 것이고 가능성이란 것이 순기능 이런 여기는 부관의 가능성 하천부지의 점용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또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여부는 당연히 행정적인 재량 사항이다. 아무튼 뭐 이 내용을 교재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요 정도 이렇게 참고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 좀 내용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교재 일반 행정법, 행정기본법, 행정법 총론 읽어보면 되겠죠. 행정법 저도 요즘에 그 도서관에서 좀 법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미 했던 거를 또 다시 보고 있는데 좀 쉽지 않아요. 요즘에 차차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률정보센터에 가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기본행정법이 있나요? 그렇게는 안 나오네. 뭐예요? 행정기본법이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되겠죠. 몇 쪽까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기본법이란 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내용이 뭐 간단하네요.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짧고 부칙 왜냐면 별다를 게 없거든요. 이게 뭐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럴 만한 게 뭐 많이 없지 않나. 그죠? 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다음 요거 했고 지역개발론 아래 세 가지 문항에 대해 답하시오. 상점 거점 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본 수요 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종속 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교재를 보면 되겠죠? 교재 요거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은 것 같네요. 행정보건환경, 재난관리론. 재난관리 행위 주체 중 정부 부분의 상설 재난관리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재난관리기구, 이거 주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거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논술형으로 작성하라고 하네요.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를 논술형으로 쓴다. 쉽지 않네요. 서론. 왜 재난관리기구가 있는데 이것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니 설명하시오 이래놓고 논술하라 이러면은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진짜 이런 거는 설명문이어야죠. 설명하시오 이러면은 설명문이어야지 되는 거지 논설문이 되겠습니까? 그냥 딱딱 그 기구의 종류 딱딱딱딱 나열하고 역할 그 기구의 역할 그 뭐고 그냥 이렇게 딱딱 나열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려워요 이런 게 그런 형식을 취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을 쓰라고 하니까 그런 게 개중에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주장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논술이 뭡니까? 논술. 네이버에서 논술을 쳐볼게요. 논술. 자, 논술이 뭐냐?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 일반적으로 논술이를 하면 그 내용을 서술할 때 그 내용이 일관성 있고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명확한 것을 말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해가지고 타당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 논설문이거든요. 논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논술의 주된 목표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재난관리기구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논설문이라 하면은 뭔가 주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냐 그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재난관리기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또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고 폭설이 내렸다. 근데 그 재난관리기구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뭐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제설차가 있다. 근데 그 제설차가 진입을 못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인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례,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차들이 양쪽으로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제설할 수 있는 차량도 진입을 못하고 아무것도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 예로 들어서 근거를 제시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자, 다음에 협상 조정론. 일상생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대인 관계 기술적 측면에서 말하기와 듣기 방법을 활용한 일기를 5개 작성하는 것이 이번 과제입니다. 괜찮네요,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즉, 하루 일과 중 주변 인물들과 나눈 대화나 겪은 갈등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그 사람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다음 순서에 따라 대화를 새롭게 구성해 보기 바랍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상대의 가족, 친구, 지인 등과의 대화를 간단히 소개. 교재 3장에 나오는 대인관계 기술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 4장의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을 구분하고 6장의 협상 전략 기본적으로 브리징법인가요? 네, 활용하여 대화 상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 대본 만드는 뭐 그런 거 같은데 이게 행정학과에서 하는 연극을 하는 거죠. 협상하는 거를 연극을 만들어내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런 것도 뭐 필요하죠. 근데 자신의 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부러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경험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일기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과씩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제 작성 잘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거나요. 카톡으로 얘기를 주셔도 되고 메일 같은 걸로 보내주셔도 제가 뭐 글쓰기 한 거를 좀 검토해가지고 확인하면서 같이 작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좀 있으면 괜찮거든요. 궁금하신 거나 좀 수정하고 싶은 거 내 글을 한번 좀 잘 썼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다 하시면은 보내주세요.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절대로 보여줄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뭐 창피할 일은 아니고요.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라는 게 뭐 어디 가서나 다 누구한테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작품을. 저는 뭐 영상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 것을 좀 보여가지고 그것을 좀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